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상 2개 이상의 용도 지역이 걸쳐 있는 경우에 어느 지역에 행위 제한을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행위 제한 관련된 2개 이상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칭 국토계획법 제8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저도 사실 수험 생활을 하면서 이 조항을 이해하기가 이제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조문을 그대로 읊어드리면 이해하시는데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만화로 된 이제 사례가 한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제 부연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방식으로 오늘 이 시간을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그러면 우선은 이제 만화를 제가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된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우리가 건폐율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지 면적에 대해서 이제 내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이고, 용적률은 이 건축 면적이 아닌 이제 실제 건축할 수 있는 높이, 이 바닥 면적의 합계인 연면적의 합계, 이 비율을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만화에서는 이제 이분의 땅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 용도 지역지구로 적용을 받는 거지라고 했는데, 용도 지역별로 각각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가장 작은 용도 지역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라면 100평 정도 되겠네요. 지정된 용도 지역별 비율에 따라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분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900제곱미터, 일반 상업 지역이 100제곱미터인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물으신 거죠. 이제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이제 그 해당 지자체 조례에 이제 또 따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60이고 일반 상업 지역이 80이라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서요. 이런 경우 아까 가중 평균이라 함은 우리가 2종 일반은 900제곱미터라고 했고, 상업은 100제곱미터라고 했죠. 여기에다가 이제 각각의 건폐율 비율, 조례에서 나오는 건폐율 비율을 이렇게 곱하고, 가중 평균이라는 것은 이제 쉽습니다. 이제 가중한다. 이걸 이제 더한다. 이 비율만큼 더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전체 면적에서 이제 이 가중 60%, 80% 이제 이 비율을 이제 평균을 이제 낸다는 것이, 가중 평균을 낸다는 것이 이게 더한다는 의미고, 이제 쉽게 말해서 여기에 이 지역과 여기에 이 지역의 이제 비율을 구하기 위해 이걸 더하는 거고, 이제 전체 대지 비율로 나눠주는 거죠.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이제 62%가 나온다는 거고요. 이 62%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아까 요렇게 이제 땅이 있는데, 제가 화이트로 이렇게 할까요? 네. 요렇게 땅이 있는데 내 땅이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하나는 2종 일반, 하나는 뭐 상업지구로 이렇게 걸쳐 있는데, 아까 가중평균을 했을 때 62%가 나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땅을 짓는 경우에 요 땅 지을 수 있는 비율, 요 이제 건폐율이 62%까지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자, 다만 다른 지역지구 지정 여부, 그리고 강화, 완화 규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이제 만화에서 이제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뗐을 때
두 개 이상의 용도 지역, 여기서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용도 지구라는 개념을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 관계상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내 땅을 건축을 하려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아는데 이제 좀 헷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본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내 지역이 두 개 이상 지정이 되면 원칙은 각각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제한을 받지만, 다만 아까 330 이하, 한쪽이 330 이하, 즉 100평 정도 이하라고 한다면 아까 만화에서 나온 공식처럼 가중평균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 뭐 2종 일반이면 내가 뭐 900제곱미터인데 거기서는 60%였고, 그리고 상업지역은 100제곱미터였는데 아까 80%였으니까 그걸 곱한 거에서 이제 가중평균이니까 다시 더해서 그것을 전체 대지 면적으로 나누는 것이죠. 하시다 보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건폐율 용적률을 구하는 것이고, 건축 제한은 큰 쪽 용도 지역,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거기에 이제 건축 제한. 여기서 건축 제한이라고 하면 이제 건축법상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건축법 적용 대상의 대부분이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경우들이 특히 대부분이겠죠.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이게 만화에서 나온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우리 국토계획법 제84조에 보면, 이런 경우 이제, 만약, 아까 뭐 지구나 구역 지정 여부에 따라 뭐 강화 완화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고도지구로 이제 지정이 돼 있다. 그러면 아까 그러한 뭐 330제곱미터 이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건축물 모두 고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방화지구라고 해, 우리 이제 요즘에 건축물에 이제 화재 사고가 나면 뭐 재산 피해라든지 인명 피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 건축물은 또한 각각의 그 이제 지구별 그 행위 제한을 이제 통합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한쪽이 방화지구로 지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이 이제 뭐 아주 작게나마 방화지구로 지정이 돼 있다면 전체 건물이 방화지구의 행위 제한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다만 여기서 또 그 방화벽이라든지 어떤 이제 방화 구획이 이제 확실히 되어 있다고 하면 또 이제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또 예외 조항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 이제 아까는 제2종 일반하고 이제 만화에서 상업지역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 둘 중 하나가 만약 녹지지역이라고 하면, 녹지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뭐 농림 이런 이제 환경, 자연환경 보존 이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큰 쪽이 녹지지역이라고 하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 용도 지역별 이제 행위 제한을 받고요. 근데 이제 아까 330제곱미터 이하가 만약에 또 녹지지역이라고 하면, 큰 쪽이 이제 녹지지역이면 이제 각각 받는 거고, 작은 쪽이 이제 녹지지역에 걸쳐 있으면 아까 이제 만화에서 했던 그런 가중평균 조항을 또 적용을 할 수 있다. 또 이런 단서 조항이 우리 국토계획법 84조에는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관련된 이제 대통령령에 보면 아까 330제곱미터가 아니고 상업지역, 도로 띠 모양으로 된 상업지역은 또 660제곱미터 이하라고 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제가 따로 할애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이제 했던 내용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이제 들어보시기를 또 권장을 드리고, 가장 정확한 것은 내가 여기 건축물을 어느 정도 지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신 다음 뭐 이제 토지 거래를 이제 지정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 가까운 시군구청 담당자께서 바쁘지 않으시면 또 어느 정도 상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가 뭐 도로가 접해 있고 개발 호재가 있어서 이제 뭐 내가 어떤 사업 계획이 있어서 이제 건축을 지으려고 이제 토지를 사겠다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그 용도 지역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땅에 실제 내가 원하는 목적의 건축물이 건축이 가능한지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을 받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